자,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요즘에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투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큰물샘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밤새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심리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이제 3% 내외 하락을 보였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원유 관련해가지고 이제 크루드 오일이 장 초반에 $130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앤토니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가지고 유럽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다. 동맹국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 곧 시행이 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화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원유에만 그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팔라딘이라든가 니켈 같은 배터리 쪽에서 지금 먼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 가격도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비용이 상승하면서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 업체까지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비용 상승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이제 수익 구조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보면 이런 상황들이 수급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쭉 오르다가 오늘 이제 18개월 만에 온스당 $2,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데 $2,007 50센트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시장이 오후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하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인을 봤을 때 심리적인 불안이고 그 심리적 불안이 어디서 나타났냐 봤더니 연기금 쪽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연기금 쪽에서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공무원 관련된 이제 연기금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연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어쩌면은 지금 2008년도에 그때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다양한 서비스도 다 중단을 시키고 직원들 해고하고 막 이러면서 연기금 자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의 어떤 학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나오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의 움직임까지 살펴주셨는데 미국 증시에서 거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도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선 산업별로 보면은 에너지 장비 쪽에서 이제 정유사들이 아니라 에너지 장비 쪽에서 7%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일부 저가주들은 300%, 400%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산업이 오늘 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산업도 마이너스 7%나 하락을 했고요. 개인 제품이라든가 호텔, 자동차 부품, 의류 관련 산업들이 5에서 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크루즈, 퀄스 같은 회사들이 10%대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위드 코리나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로는 JP모건에서 아마존닷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탑 인터넷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4분기 전자상거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자상거래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다른 어떤 좋은 말들보다는 이 부분에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5%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자상거래 쪽 기업들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오늘 그 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베스 비욘드에서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90%나 급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게 이제 그 헤지펀드 쪽에서 이제 레러를 보냈죠. 레러를 보내면서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장 시작 전에 90%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가지고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해요. 오늘도 이제 $20를 무너뜨리고 6%나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나마 지금 쿠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매출이 34% 증가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 어떤 레스토랑 배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트리밍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앞으로 한 2분기 지나면서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저평가된 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좀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마감 후에는 한 1.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 전자상거래 매출이 부진하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러면 전자상거래 매출은 좀 왜 부진한 걸까요? 일단 전쟁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뭐 한 가지 추정되는 의심은 인플레이션인가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이건 그 두 지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오늘 이제 상무부에서 발표한 게, 2,576억 달러 정도였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130억 달러 정도 낮은,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은, 레드북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 있는 그런 매장을 찾아가서 소비를 하는 지표를 나타내는데, 이 지표가 15% 이상 수준에서 지금 지난해 약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위드 코로나라는 게 지난해 후반부터 나오면서 소비 패턴이 매장으로 찾아가는 패턴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는 거는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데이터로 집계되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물가가 또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주식시장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인데, 제 책에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지옥 한 칸에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한 10년 기간 동안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렇게 정확히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합이 한 2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1%대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응 전략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주식시장에서는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빠져나올 것이냐. 버티게 되면은 해지를 해야 되고 빠져나오게 되면은 좀 쉬는 거죠. 근데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종잣돈 더 모으면서 그렇게 쉬어야 되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유틸리티나 일반 소비재라든가 건강, 통신, 부동산 이 정도 산업들이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의 과거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70년대 물가 상승할 때 과연 어떤 상황이었냐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오일 쇼크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경제 구조적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서 번스라는 연준 총재가 이제 먼저 이제 집행을 했던 게 있고 통화를 확대시키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도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폭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닉슨 대통령의 닉슨 쇼크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서 번스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폴 볼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20%나 인상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인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를 엄청나게 강하게 키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가 침체돼 버립니다.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미국의 역사적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연준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닉슨 대통령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연준을 압박했어요. 총재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폴 볼커라는 사람을 신뢰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사실 이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폴 볼커라는 사람은 항상 총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실업률 때문에 데모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협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총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지만 연준의 독립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리세션이든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은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늦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단기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다. 지금 0.24 나왔는데 경고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해야지 거시적인 관점으로 너무 이렇게 이해를 하려다 보면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지표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도 한 가지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의료 혜택은 좀 받아야 됩니다. 병원엔 가야 되고 의료비를 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대체 수단을 많이 찾게 되는데 화상 원격 진료 기업 라이프MD라는 회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 말 그대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환자랑 의사랑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병원 한 번 가기 되게 힘듭니다. 가가지고도 서류 하나 쓰는데 정말 처음 가시는 분들은 한 30분 걸려요. 그거 하는데 크레딧 카드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가상진료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3%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후반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이 미국에서는 앞으로 27.5%나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의 가장 큰 단체인 제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원격 서비스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 149%나 증가를 했어요. 다만 손실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2022년도에도 앞으로 매출이 50%는 더 증가할 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차트를 봤을 때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9달러 80센트까지 보고 손절매가는 2달러 95센트 아래쪽에다 좀 잡고 있으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이런 거 있을 때 아무리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병원을 안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더 관심을 받고 그쪽으로의 자금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MD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김태수 MTN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테니까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7시 30분에는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의 라이브 방송도 유튜브에서 마련이 됩니다. 월가워즈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